예, 주말 잘 쉬었습니까? 6월 15일 월요일 이번 주 시작인 아침 방송 오프로입니다. 자, 아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주 좋은 소식을 SNS에 올렸죠. 예, 드디어 이란과 협상이 마무리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즉각 개방될 것이다 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1.3% 정도 올랐어요. 예, 지금 전고점 근처갈지 봐야 되겠죠. 유가도 떨어지고 반응하면서 81불대.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도 4.43까지 빠지고 있어요. 예, 빅스 좋고 다 괜찮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6만 5천 불 근처 가는 것 같죠. 이러다 보니까 일단 분위기는 되게 좋게 시작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주말에 설명 열심히 드렸다시피 이번 주가 상당히 사이클상 파동상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저는 반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바닥은 잘 찍었고 요번에 제가 신고가 여부 핵심되는 종목들의 신고가 파동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주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란과 협상이 완료된 거는 한 90% 정도 봐요. 저번에 중동국 전체로 하고 사실 어제 밤마더라도 여전히 말 안 듣고 전쟁광인 네타냐후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트럼프가 바로 연락하면서 중재를 하면서 올 트럼프 생일날 좋은 협상을 이끌어냈다 봅니다. 어쨌든 파키스탄 총리도 얘기를 했고 19일날 스위스 가서 벤스 가겠죠.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란의 아라거치 외무장관도 긍정적인 즉각적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다 이런 SNS 올렸습니다. 이 긍정적인 기운도로 이번 주 시작해 보시고 항상 그렇죠. 제가 보는 시장은 그때 당장이 아니라 그 전에 시장이 선반영됐냐 어떠냐 그걸 볼 때 여전히 괜찮은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 스페이스X 금요일 날 상장이 좀 무난했다. 생각보다 150불 나와서 한 160불 정도 잘 나왔고 이 정도면 수급이 많이 빨아갔던 이슈가 일단락 됐다 드렸습니다. 상당히 괜찮고 특히 이번 주부터는 2배든 3배든 이때 막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수들 패시브 자금이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긍정적도 있지만 락업되는 물량도 주밖에 보면서 좀 변동과 ETF를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았어요. 자, 이번 주 이슈를 한번 설명 열심히 드렸는데 간단하게 보고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봐야 될 중요한 것들은 뭐냐? 제가 볼 때는 G7입니다. G7이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오늘부터 일본의 BOJ 금리 인상과 FMC겠죠. 모두 다 FMC를 보고 계실 텐데 저는 또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뭐 있습니까? MSCI 선진국 와치리스트 등재가 다음 주에 물론 결정되지만 이번 주에 중간 점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새벽 정도 될 텐데 여기도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오늘부터 G7입니다. 그 G7이 아직까지도 저는 뭐 국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아직까지 중심을 잡고 있고 미국, 영국, 이탈리, 뭐 캐나다, 일본까지 가죠. 근데 우리나라 이통도 초대받으셨고 제가 보는 면은 원래 이번 주에 샘 알트만이 우리나라 오기로 했잖아요. 중동도 가기로 했는데 아마 저희 회사에 좀 소송이 걸린 게 있어요. 복잡하고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G7에 알트만은 갑니다. 알트만만 가는 게 아니라 엔스로픽의 아무데이 CEO도 가요. 이번에 또 미국 정부와 또 줄렁거리는 그 면도 있었지만 허서비스 있죠. 가끔 말씀드렸던 구글의 핵심인 딥마이닝 허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미래, AI에 대한 각국에 대한 규제라든지 발전 방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풀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대해 주시고 일단 이번에 G7의 안건들은 트럼프가 작년에 막 매겼던 관세들이죠. 거기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중국 없기 때문에 견제하는 그런 가운데 미국으로 조금 뭉쳐지길 바랐지만 미국 트럼프에 대해서 워낙 신뢰가 안 좋아요. 어쨌든 트럼프는 올해 11월 달 중간선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름을 보면서 AI, 이란과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BOJ는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일단 금리 인상 해요. 다 한다고 보고 요번에 지금 다카이주도 처음으로 G7 갈 텐데 가서 그런 얘기도 잘 논의할 거라 저는 봅니다. 하지만 24년 7월 8월처럼 그런 엔캐리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매크로 자체가 미중 관계 상황이 그때는 완전히 다르다.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7일이죠. 17일 우리나라 목요일 아침이 될 텐데 그때 반영이 되면서 케빈 오시의 첫 등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올해 초부터 드리고 있지만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약간 매파를 우려하는 분위기에서 이거를 뛰어넘는 강한 매파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이번에 진짜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매년 이 DM
선진국 관찰국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편입도 확률을 7, 80%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시가 이렇게까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글로벌적인 관심을 정말 많이 받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수준은 이미 선진국이 많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 정시 특히 금융에서만은 선진국이 아니었거든. 그 작년에 보시면 국채도 윅비에 편입이 됐잖아요. 국제 선물 그 국채지수 편입됐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MSCI DM 이쪽에는 저는 되리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그렇다 해서 돈이 갑자기 막 들어오진 않아요. 어차피 내년에 될 거고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거 2년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저평가 탈출되는 과정이 있거든. 이게 이미지거든. 이런 이미지가 펄을 되게 낮게 받고 있고 반도체도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평가가 탈출되는 좋은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금리 유가 달러 얘기 다 드렸고 환물률도 1518원 괜찮죠. 자, 방금 말했던 중요한 이슈를 거치면서 우리 사이클을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말씀드렸지만 빠졌던 흐름들이 조금 덜 틀렸어. 저 시장의 어떤 현상입니다. 7,400 받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더라도 8,500이나 중순 하순 되면 한 번 정도 제가 등락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등락 거치는 분도 유익해 보시고 여기에서 또 현금 없는 분들은 또 살짝 현금 들고 있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하지만 핵심주 위주로 AI 반도체 위주로 계속 좁게 가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목 핵심 반도체 5개 가장 커버가 되고요. 물론 그 외에 AI 피지컬이랑 코스닥 지수나 이런 것들 다 보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비중 잘 유지하시면서 특히 장비주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 다음에 AI 주변 대형주들이 많습니다. 전세나 오기 전부터 막 우장창 떨어져서 50%씩 막 떨어졌는데 시장 내에서 봤을 때 얘들도 바닥을 살짝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물론 바닥은 났습니다만은 출렁거리면서 상방 패턴 되면 오히려 정권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도 이번 주에 상당히 좋은 시작을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와 우리나라 자체 호재도 있지만 여전히 상방 추세는 문제가 없다. 한 방에 갈지 약간 출렁거렸다 갈지는 추세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좀 시장 체이싱을 하면서 이 기세도 봐야 돼. 수급이 지금 너무너무 강하고 야 무조건 가자 하는 분위기도 저는 약간의 경계를 합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과 파동을 우리가 5년 해왔고 특히 작년보다 너무 잘 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키우는 과정에서 같이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번 주는 물론 괜찮게 봐요. 급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시겠지만 요 위에서 약간의 현금 없는 분들은 현금 입기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정도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한번 속보와 함께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마감 시황 때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 꼭 드릴게요. 감사합니다.